페이지 88. 오늘 이 배우는 이항분 어제 했던 내용을 이제 좀 되돌아보자면 어제는 이산 확률 분포를 배웠어요. 자, 큰 관점에서 이 이산 확률 분포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케이스나 이 경우를 다 카운팅해가지고 그때 확률을 다 구해가지고 이제 표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 평균을 구하든지 분산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들 했는데, 오늘은 이항 분포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독립시행을 배웠잖아요.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제 P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당연히 1-P겠죠. 자, N번 시행에서 R번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날 확률은 P가 R제곱. 일어나지 않을 게 1-P가 이제 N-4. 이게 바로 우리가 독립시행이었죠, 여러분들. 이제 이항 분포는 이제 독립시행을 저렇게 했을 때 우리가 코인 토스에서 이제 헤드가 나온 게 몇 번이냐? 자, 우리가 몇 번 던져? 자, 100번 던져. 자, 그러면 표를 우리가 그려가지고 0번 나올 때 100C 0 2분의 1의 0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100제곱. 한 번 나올 때 100C 1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99제곱. 뭐 n번 했을 때 100C n 2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100-n제곱. 뭐 그리고 100번 다 나왔을 때 100C 100 2분의 1의 100제곱 2분의 1의 0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상확률 분포표처럼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는데, 이항 분포에 오면은 우리가 표를 그려서 하지 않는다. 왜? 야, 정말로 저 0부터 100까지 언제 났으냐? 우리가 저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증명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을 알면 돼, 민수야. 오케이? 그리고 이항 분포 앞에 B라고 적어줘요. 이 B가 뭐지? 지훈아? 뭐예요? 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어차피 디스트리뷰션은 분포고, 바이노미얼이 뭐냐면 바이가 여러분들 접두사 이제 두 개의 이제 두 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항 분포 개념이 다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한 게 이항 정리였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p 플러스 q 해가지고 너가 이럴 때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n제곱 이항 정리해서 우리가 독립시행을 발전했죠. 그럼 독립시행에서 더 확대해서 이게 이항 분포. 자, 아까 말했듯이 내가 동전을 몇 번 던져? 100번 던질 거야, 얘들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고 해봐, 얘들아. 그럼 어차피 0번 나올 때부터 100번 나올 때까지 어제처럼 표를 그린다면 이거의 확률이 얼마야? 자, 1이다 이거야.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뭔가 내가 몇 번 시행을 했어? 500번 시행을 해서 뭐 주사위를 던져서 600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항 분포의 같은 경우 저렇게 표현해준다.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B를 쓰고 시행횟수 n을 쓰고 일어날 확률 P를 체크를 해준다. 자,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야, 600번 던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1이 몇 번 나오겠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값은 100이죠, 100. 100이 뭔데? 시행횟수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을 구한 거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 식은 다시 n 곱하기 p였고요.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 자, 독립시행에서 했듯이 이 q는 누구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그러면 n, 60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이렇게 오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평균값 분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당연히 표준편차는 어떻게? 분산에 이제 루트를 씌운 이제 루트 MPQ 꼴인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수능에서도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고,
선생님이 88쪽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89쪽은 큰수의 법칙은 안 합니다. 네. 저걸 안 해가지고. 근데 약간 좀 팁을 주자면, 자 우리가 나중에 뭐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논술을 볼 수도 있고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큰수 법칙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개념을 왜 고등학교에서는 딥하게 못하냐, 이것도 좀 입실반 델타 논법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시행 횟수가 n번인데 뭐 내가 1000번을 던져서 뭐 1이 162번이 나왔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h보다 이제 작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원래 이 식은 뭐냐면 내가 h를 원래 먼저 정해놔. h를 먼저 정해놓고 내가 아는 수학적 확률을 빼줘. 그리고 n을 얼마 정도 이거를 키워야지 이게 h보다 절대값이 저게 작아지겠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학적으로 더 이렇게 공부할 부분이 아니어서 뭐 90쪽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n이 11대랑 뭐 31대랑 51대랑 해서 저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자체가 나는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지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는 공부하고 그러니까 수능 내신하고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큰 수는 한 30 이상이면 우리가 항상 적당히 큰 수라고 생각을 하고 NP가 뭐 5 이상 요 정도 하면은 큰 틀 안에서는 이게 적당히 큰 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N.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쉽게 말해서 주사위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주사위를 30번 던지고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인데 그럼 내가 이때는 내가 1이 몇 번 나오는지 체크를 했더니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5번 정도일 거 아니야. 거의 3에서 7개 나오면은 그냥 평균치 안에 거의 들어온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n이 30 이상이고 np가 5 이상이면 적당히 큰 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어느 숫자 중에 하나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필수 예제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91쪽에 어떤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인데 주사를 맞은 5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된 환자의 수를 확률수 x라 한다. 일단 내가 몇 명을 실험했어? 5명을 실험했는데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고, 자 2번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자 완치된다, x명이 완치된다고 했을 때 그럼 확률 x가 언제일 때, x명일 때 일어날 확률은, 자 이형분포 갑니다. 5명을 실험을 해서 x가 나아졌고 그러면 나아질 애들의 확률이 3분의 1에 x제곱, 나아지지 않은 애들의 3분의 2에 5-x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자 3번에서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확률인데 저 x가 얼마 이상일 때 4 이상일 때 확률을 구하여라. 즉 다시 말해서 너가 4일 때의 확률이랑 5일 때의 확률을 구해서 이 값을 대입해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2쪽. 자 92쪽에 이항분포 16, p 시행 횟수가 16이고 일어날 확률이 p다. 그리고 이 x가 2x 기대값이 4라고 했을 때 저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은 시행 횟수 곱하기 확률이어서 이 p가 내가 4분의 1임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산을 물어봤다. 분산은 npq 즉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면서 바로 3이다. 표준편차는 우리가 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제곱의 평균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어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분산식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우리가 그거를 구할 수 있다. 자, 분산이 3이고 자, 평균이 4니까 너가 16이면 제곱의 평균은 바로 19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91쪽 문제로 앞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흰공 6개가 있고 공공 3개가 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내가 임의로 한 개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비복원 추출은 뽑아놓은 다음에 다시 안 넣는 게 비복원이고, 자, 이건 복원 추출인데, 그러면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뽑았다가 다시 넣으니까 전체 9분의 6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내가 3분의 2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가 시행 횟수가 몇 번이냐? 180번 시행해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니까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값은 180 곱하기 3분의 2인 얼마? 120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분산은 그럼 120에다가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3분의 1을 곱해서 너가 4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필수지 10번까지도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따가 연습 문제 94쪽, 95쪽, 96쪽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좀 풀어봅시다. 시간 안에. 오늘은 내용이 진짜 많지 않아요. 연속 확률 변수도 엄청 내용이 심플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봅시다. 자,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빌드업이 이제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 배웠을 때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다. 자,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큰 거는 이 x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 근데 이산확률 분포에서 어디로 넘어왔어? 이항 분포로 넘어왔어. 이항 분포로 오니까 카운팅을 할 수 있긴 한데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저건 표로 그리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주긴 했잖아. NP를 기대값이라고 NPQ를 분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고, 그럼 이항 분포를 넘어가서 이제 단계가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야.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셀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확률 밀도, 확률 질량 함수. 자, 여기서 이제 말이 좀 달라집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 했고요.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자, 확통은 내가 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계부 쓰거나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되도록 그냥 약간씩 좀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조금씩만 가미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민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요. 자, 여기서는 질량이라고 해는 이제 밀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질량 이게 하나하나 이거는 셀 수 있으니까 각각 다른 이제 질량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분포가 뭐냐면은, 자, x가 이렇게 있는데 x가 1부터 이제 3까지만 존재하고 fx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fx가. 자,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x를 대입을 하면은 이게 a일 때 이때 확률은 fa예요. 자, 이렇게 되고, 너가 b일 때 이때 확률은 이제 fb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확률이 채워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저게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1부터 3까지만 정의된 구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아, 저 fx가 1부터 3까지 바로 저 채워진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저기에서는 우리가 합으로 이제 시그마나 이제 연산 다 플러스로 해결해 왔다면 연속확률 분포에 와서는 이제 뭘 써야 돼? 적분을 써야 된다 이거야. 적분. 미적분 원의 내용이 적분을 써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적분을 엄청 딥하게 다루지 않아요.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냐?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일단은 저 함수가 a부터 b까지 이런 범위를 준단 말이야. x의 범위가 a 이상 b 이하예요. 이렇게 준 다음에 그리고 fx가 예를 들어서 1차식 px 플러스 q꼴일 수도 있고 상수꼴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차식 꼴일 수도 있고 삼각함수 형태일 수도 있고 등등등 될 건데,
자, 다음 같은 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둘러싸인 넓이 있죠. x는 a, x는 b, y는 fx, y는 0. 저걸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로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자, 1이 돼야 된다. 연속 확률 변수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이게 여기 책에 나오는데 선생님 조금 더 심한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냐면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더하기 xn 더하기 pn까지. 자, 이거 뭐라고 했어? 우리가 기대값이 expectation x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분산 어떻게 찾았어, 얘들아? 내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어. 자, 잘 봐. 근데 내가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 x1 제곱 p1 더하기 x2 제곱 p2 더하기 xn 제곱 pn, 이게 x 제곱의 평균, 지금 제곱의 평균 별량, 변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듯이 이제 m 제곱, 그냥 m하고 expectation x 거의 동일선상에서 놔두고 보자고 했어요.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자 다음처럼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때 여기 책에서는 뭐가 알려주고 있어? 지금 fx의 적분값만 얼마다? 자, 1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얘가 확률은 fx고요. 선생님, 이 변수가 x인데 그러면 x랑 x 곱하기 fx가 지금 x 범위가 어디서 또 돼? 얘들아 a부터 b잖아. 그러면 x랑 확률이랑 곱해서 너를 a부터 b까지 다 더하면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 기대값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다시 확률의 항상 합은 얼마야, 얘들아? 1이야.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p1 더하기 p2에서 pn까지의 합이, 확률의 합이 1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확률을 저 함수를 다 더했을 때, 그러니까 저 그래프에서 다 더한다라는 건 이 넓이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확률의 총합은 1이구나. 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고, 그러면 이 x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했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겠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분산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어?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너가 평균의 제곱을 뺀다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어? 이 식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변수의 제곱을 하고 확률을 곱해주고 너를 다 더해주면 되구나. A부터 B까지 적분을 한 거에서 내가 평균이 이렇게 구하듯이 이제 이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바로 너를 이렇게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자, 분산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쪽에서 여러분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그 노란색 표현이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연속 확률 변수에 참고에 적혀 있잖아요. 확률 셀 수 있는가? 그리고 밑에는 연소적인 실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원래는 확률 질량 함수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럼 넘어가서 99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뭘 말하고 있냐? 여러분들 저 fx가 ax라고 했을 때 저 넓이가 얼마다? 전체 넓이는 항상 1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나 지금 붙여놨네. 자, 위에 또 써볼게. 그냥 문제에서 fx가 ax인데 범위가 0부터 2더라. 그러면 너가 여기서 근데 굳이 적분 안 쓰고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0부터 2까지 이 넓이가 1이니까 여기 높이가 2의 2고 윗변이 2니까 너 넓이는 2의 2다. 넓이가 1이니까 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 자, 2번에서 0부터 1까지의 범위 이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넓이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8, 99쪽 해서 연속 확률 변수가 끝나버리고, 자, 100쪽에서 선생님이 말한 그 접근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대값이나 분산이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아까 연습 문제도 풀고 정규분포, 저 다음 주에 정규분포, 다음 주에 이제 통계적 추적. 그러면은
보통이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일단은 오늘 한 거에 있어서 정리를 잘 해보시고 정리해보고 이제 또 일단 시죠. 노트도 안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왔어? 그랬어.